1차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청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데도 내빈 여러분과 기념사업회 이사님들과 원심창 의사 기념관 확장 이전 1차 간담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내빈들과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장소는 대가축산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두 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육회 비빔밥 한 가지랑 차돌박이 된장찌개입니다. 그래서 거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회 비빔밥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비빔밥 드실 분요? 점심 말씀했는데 네. 육회 비빔밥하고 차돌박이 된장찌개입니다. 행사 마치면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미리 거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음에 이렇게 비빔밥 전체.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행사 중간에 또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혹시 차돌박이를 원하시면 예, 그러면 저기 대가축산 사장님 계시니까 반반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애국가는 생략을 하고요. 묵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만 빼고 묵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묵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원심창 의사에 대한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편하게 진행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을 이사님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영재 기념사업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모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께서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더 계신데요. 아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름만 호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동 고모님과 원유철 고모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호명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업회 이사님들을 소개하겠는데요. 이름을 제가 다 불러드리면 한 분 한 분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효탁 이사님, 원영재 이사님, 김명섭 이사님, 성주현 이사님, 원정식 이사님, 송근섭 이사님, 원국내 이사님, 조영미 이사님, 조근호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희옹 이사님, 유인상 이사님, 이광섭 이사님, 김기열 이사님, 최영진 이사님, 김진수 이사님, 강효탁 이사님, 죄송합니다. 방효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희 이사님, 김재광 이사님, 김국내 이사님, 이성일 이사님, 김정건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님, 최성일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상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자 간사님, 박상래 감사님. 이상 저희 이사님들을 이렇게 소개 올리고요. 다음은 내빈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의 서현옥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이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김기성 정평택시 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는 마치고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내빈 분들이 계시면 회장님께서 잠시 안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문에서 원성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총무님, 원임식 총무님 모셨습니다. 원재남 이사님 모셨습니다. 은건영, 선수 위원님, 김창배 상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윤석. 네? 정윤석. 예. 제가 잠깐 저기 정윤석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조영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영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 계신데요. 행사가 오늘 많은 관계로 아직 참석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원심창 의사 회장 원영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원심창 의사 신축 기념관 건립 간담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심창 의사님은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온전히 기르고 후대에 전할 공간은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기념관은 기념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 확정 사업을 통해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어떻게 개성하고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기념관 건립의 밑거림이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리며 기념사업회 또한 책임을 가지고 원심창 의사 기념관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오늘 오신 주요 내빈계 회장님의 깊은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도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도 의원님 나와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서현옥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원심창 의사회 신축 기념관 건립 관련해 갖고 1차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영재 회장님께서 그 전에 역대 회장님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그 원영재 회장님께서 정말 서운 상향이라든가 원시장 기념사업회 그 기념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거를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같이 현충원에 가서 그 원신창 의사 119주년 탄신일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도 제가 같이 함께 했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정말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독립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길 전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14일이 되었는데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평택시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이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기영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평택의 독립운동가 하면은 이 두 분 아시다시피 이 안재홍 선생님이나 우리 또 원심창 의사 이 두 분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9대 때 들어와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지원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이 항일 관련돼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재정 대표 발의해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여기 대표 발의해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차원에서 제가 한번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또 이 독립운동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속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그 역할을 우리가 또 길이 계승을 해서 후세에 우리가 널리 알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기념관이 또 다르게 또 저희가 그런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동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은 김승겸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승겸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심창 의사 건립 신축기념관 건립 간담회잖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이사님들 또 원영재 회장님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참 늘상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뭔가 좀 보람이 있고 진척이 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서 이 자리를 일단 간담회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좀 뚜렷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잡히고 어떤 우리끼리 죄송합니다만 우리끼리의 어떤
간담회가 아니고 좀 널리 홍보되고 알리는 이런 간담회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원심창 의사의 그 역사성이나 이분에 대한 이력이나 양력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너무나 가려져 계시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토론회 앞두고 이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많은 말씀들이 좀 취합이 돼서 토론회의 어떤 취지에 맞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취지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일구 시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지난해까지 우리 원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간사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서 우리 원심창 의사님 기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 하셨고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팽성 토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6년도가 됐으니 또 새롭게 저희가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신축을 하고 또 이제 저희 자료에 보면 확장 이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람이 있다면 아까 김승영 의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끼리는 사실은 원심창 의사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객관화하는 작업들 그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객관화돼서 검증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장 인정되고 신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성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성입니다. 저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조직선거법에서는 논란이 있어서 안 잡고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원심창 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2년, 회장 5년, 한 7년을 제가 그렇게 해왔는데요. 지금 레퍼치 공원에 있는 기념관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도 정말 순탄하지 못했는데 그걸 만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 또 아울러 아까 우리 이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에는 대표적으로 민세 안재홍 선생하고 원심창 의사께서 계시는데 안재홍 선생 기념관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곧 이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아쉽게도 원심창 의사 기념관은 논의 자체가 상당히 지연된 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논의들이 빠르게 진행돼서 빨리 결정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금년에 6월달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평택시장을 출마하면서 저는 공약을 이것을 냈고요.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검증을 하면서 매니페스토 실천 계획서를 낼 때 그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원심창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약으로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공약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각오하고 또 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이 모양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의부 의원님이나 김승경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원심창 의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이 잘 알려져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에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뭐 아주 열심히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립할 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원영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리고 전장근 시장님이 그래도 흔쾌히 현재 있는 기념관을 이렇게 좀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세 분 계신데 의회에서도 또 흔쾌히 또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오늘 참석을 했고요.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섭 회장님께서 저희 취지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책자 내용에 그 취지문이 다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 원심창 의사 신춘기념관 건립 간담회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심창 의사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원심창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선열의 뜻을 올바르게 기리고 역사 교육과 시민 참여의 중심이 될 신축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심창 의사의 기념관의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념관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청소년과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가치와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가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오늘의 역사로 내일의 가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회장님께서 원심창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말씀해 주시는 동안 감정이 살짝 복받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신 이광섭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심창 의사의 양력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경기도 평택시 팽사읍 안정리 175번지에서 출생, 3남 1녀 중 3남. 1918년 졸업, 평택공립보통학교 입학, 현 평택성동초등학교. 1919년 13세, 평택 부용산 3.1 독립운동 만세 참가, 평택 4월 1일. 1920년 14세 3월 서울 중동학교 입학, 현 중동고등학교. 1922년 중동학교 속성과 졸업 당시 2년제. 1924년 18세 일본 대학 사회과 입학, 1년 후 자퇴 독학.
1925년 5월 도쿄 조선 무산 학생 하부회 위원 선출됨. 1926년 20세 2월 6일 박열 공판 참석 항의 체포. 5월 최규종과 도쿄에서 흑색 운동사 설립. 무당산 비판 박열 연설회에서 체포, 첫 검거됨. 7월 가네코 후미코 의문사 진상조사. 11월 육군군과 흑색 전선연맹 조직, 일본 흑색 청년연맹 가입. 12월 장산중과 불령사 재건 기간제, 후구 발생 소책자 소장로 발행. 1927년 21세 2월 불령사를 폭풍해로 명칭, 변경 후 친일단체 상해회와 투쟁. 1928년 22세 1월 15일 후구의 후구연맹으로 명칭 변경. 1929년 23세 6월 후구연맹 활동 중 도쿄 하구의 사건으로 체포, 옥고 3개월. 1930년 24세 4월 29일 예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나가노 형무소. 7월 22일 흑색신문 창간. 1930년 11월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위해 평택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 1931년 25세 4월 북경으로 거쳐 상해 남하한 항인 1000명 가입 서기부 책임자. 1931년 8월 29일 한강제 병합에 즈음하여 조선민족이 이족의 노예가 되는 날이다. 분기하여 아성을 돌파하자 선전 경문 배포, 압수물 8호. 1932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 경문을 제작, 조선 앞으로 배포. 1933년 26세 유기석, 유기문, 이용준과 천진 영사관 관제 수륜탄 투척 참여. 1933년 27세 1월 유기석과 일본군 병역 폭파 거사에 참여. 3월 1일 조선 독립만세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항일 선전문 배포. 1933년 3월 17일 일본 주종공사 아리요시 아키라 척살 거사 중 결행전 체포, 예심 사형. 12월 17일 2심 무기징역형 확정. 1933년 7월 11일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송치. 1933년에서 1936년 규스카 고시마. 1936년에서 1941년 구마모토 형무소. 1942년에서 1943년 가고시마 형무소 추록. 1943년에서 1945년 10월 11일 메가더 정치범 석방 명령. 1945년 8월 15일 39세 조국의 해방. 1946년 40세 1월 일본 기한 신조선 건설동맹 결성, 부위원장 선출, 3.24 유해봉안 활동. 1946년 10월 3일 제1본조선인 거류민단 민단 결성, 초대 사무총장 2대 3대 역임. 1947년 5월 독립노동당 중앙감찰위원장. 1948년 8월 일본 특별당부 결성. 1949년 43세에 민단중앙본부 부단장 복귀. 1951년 제11대 민단중앙단장 당선. 전쟁 중 참화복구사업 기금 모금 운동. 1952년 제12대 민단중앙당 당선, 제1학도의원군의 기환사업. 1953년 47세 10월 민단중앙고문. 1954년 48세 민단 동경중앙지방 본부 5대 단장. 1955년 49세 1월 30 남북통일 촉진협의회 결성 및 중앙대표의원 의장 취임. 1959년 53세 1월 1일 조선신문 창간, 신문사 대표 상임 고문 취임. 통일조선신문 통일일보로 명칭 변경. 1964년 58세 통일연감 발행, 통일방안을 집대성한 사전, 원코리아 창간, 통일운동, 영문 작성 3개 알림. 1965년 59세 한국민족 자주통일연맹 한민자통 대표위원 취임. 1966년 60세 한국민족 자주통일청년연맹 한민자청 창설.
1968년 62세 2월 한국 방문, 박정희 대통령 예방, 평화통일 원칙 제언 7사, 1971년 65세 7월 4일 도쿄 병원에서 명명, 8월 25일 제1본 장례위원 설치, 의사칭호 추조 및 제1본 한국인 사회장으로 거행, 1977년 12월 13일 건국 훈장 국민장 독립장 추서, 대전 국립현충원의 제1-1호 애국지사 묘역에 404호로 안장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착하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공재강 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 배경, 유품 및 자료 확보, 2023년 통일일보 일본 본사로부터 유품을 받아 기탁받아 원심창 의사 유품과 자료를 가지고 기록물을 조사 전시 계획안을 거쳐 2024년 3월 17일 현 원심창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두 번째, 추진 경과 및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창 의사 유품과 자료를 전시, 24년 3월 17일 6.3정 의거 90주년 행사에 맞춰 원심창 의사 기념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개관을 하였는데요. 이에 확장 및 이전을 위한 신축 건립 기념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저희 이사님 한 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강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 김재강입니다. 지금 현 그 기념관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다들 이사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인데요. 이걸 좀 가슴으로 정말 내가 아는 가슴속에 있는 원심장 의사의 마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떨지 한번 같이 느끼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현 팽성 레포츠공원 원심창 기념관 상황 실태와 문제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3월 17일 일본 통일일보에서 소장하던 원심창 의사 유물과 자료 등 평택시에 기탁하여 이를 기탁식을 통해 평택시 수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7일 현 팽성읍 안정리 238-1번지 2층 건물 건평 38평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원심창 의사 자료와 유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실 규모가 작아서 현재 10% 미만의 자료만 전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된 자료, 유품은 번역이나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품이나 자료의 변질에 대한 강구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녹음 테이프도와 필름도 일부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은 방습과 방음에 대한 기타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팽성 레포츠공원은 체육단체 시설 건축물로서 38평 이외엔 정문 통제, 차량 통제, 시설 통제로 기념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태라 입출입이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실 안에 리모델링 공사 후 나프탈렌, 포르말데이드, 기타 성분 냄새로 인하여 방문객은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의 두통과 호흡기 장애로 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순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번역과 자료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만으로는 전시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한국 번역과 영국 번역본이 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난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난 방지 세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이게 좀 보안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기간이 5년한 계약의 기념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 운용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유물 가치 훼손의 우려도 있습니다. 유물 자료 변질은 물론 독립운동가, 명예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장고가 해결이 안 되어 개인 집에서 대표님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반드시 신축 기념관으로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용 11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발표하신 김재가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혹시 가지고 다 계시잖아요. 다음에 가시면 한 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관 상태가 다 좋지 않아서 수장고도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름도 노출되고 방습제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신 주요 내빈과 시장 후보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시도위원들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많은 분들한테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감 확산 단계라는 3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학술 세미나나 조명 사업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번으로 또 넘어가면 같은 말로 또 2차 기증하고 유품 단계에 있어서 인수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저희 또 일본에 방문해서 아직 좀 자료가 남아 있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공시 추진 단계에 보면 26년 1월 1차 간담회를 통하여 신축 기념관 건립 구성안을 마련해서 행정기관 및 관내기관 협의 추진, 공공사업 전환 단계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심창의사 기념관 건립 청원서를 지지하는 학생, 시민분들에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창의사 서운 상향 신청으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념관 구성안을 보면 저희가 지금 장소 선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거기에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용산 하나 예시 있고요. 강단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공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랑 어차피 협의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저희는 일단 예시문으로 작성을 좀 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조금씩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네, 회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시고 나시면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오시죠. 좀 전에 우리 김승겸 시의원님하고 정일구 의원님께서 아까 왜 공식적인 추진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서만 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평택시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차기에 다시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공직에서 잘하는 계시지만 명예직이나 사실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평성 지역에서나 평성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나마 이제 새해 인사를 통해서 요런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정식으로 6월 선거 끝나면 평택시와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이광섭 회장님하고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소통 관계를 좀 이렇게 갖고 싶어서 한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거 확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방향하고 또 어떤 제안 같은 거, 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같이 공유해서 한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차기 6월달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념사업의 신축 기념관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좀 이렇게 바라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면 약간 서로 제안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소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의원님들 발표에 앞서서 자리 정돈되는 와중에 저희 지금 늦게 오신 전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많이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아니 이제 자리는 저희가 부용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리공원하고 강단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거기에 또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안 될 것도 같은데 시도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서현옥 도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까요? 들리나요? 네네. 아까 김재광 이사님께서 우리 그 기념관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 주셨고,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 임시 기념관에 가서 보고, 임시 기념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뭔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평택시에서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타당성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또 부지 선정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설계 단계를 거쳐서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용산 관련해가지고 하고 내일문화공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지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의견들은 분분한데 거기에 확정 지을 수 있는 저희가 입장은 지금 아니어서 추후로다가 이게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원영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6.3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평택시장으로 당선되신 분과 이제 간담회를 논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그 후보자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 대표 시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택에서는 안재홍 선생님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좀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절차와 이런 게 상당히 행정 절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 또 국회를 통해든 지금 숨은 신청도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여기 의원님들하고 18명의 의원님들께서도 승급 요청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 관련된 저희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든 뭐 여러 또 우리 행정기관이든 집행부든 관련돼서는 그렇게 진행을 저희가 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지 선정에 관련돼서는 이게 뭐 여기가 좋다 저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든 그런 단계에 돼 있을 때 부지 선정을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너무 사전에 논의를 하다 보면 그냥 좋게만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상당히 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사 말씀 때 드렸듯이
근거가 명확해야 그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공론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보조를 좀 받던 또 이 관련돼서도 또 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절차를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많이 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갖고 관련돼서 좀 점검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겸 시의원님 발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념관이 건립이 사실상 일단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념관의 여러 가지 부실 상태를 좀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념관은 옮겨야 된다. 근데 계약 기간이 24년 3월이면 29년도잖아요. 29년도. 현재 26년도인데 계약 기간 안에 사실상 가능한가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예산 문제 따르는 거는 여기 이사님들 다 아실 거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또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고 특히나 부지 문제, 부용산이나 내리공원이나 강당산 CPX 훈련장 공유구역 반환 과정 등등 이런 그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그 부용산이나 내리공원 거기에 따른 건폐율도 문제가 따를 것이고 이제 시유지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사유지를 사서 하려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는 아마 회장님께서도 원영대 회장님께서도 지금 계략적으로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포럼이나 간담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좀 서울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 상향이 될 것을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기념관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22년도에 공약이 강당산 CPX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알파탄 여건은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좀 유력하게 접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상안으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땅을 구입하고 건립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부용산에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땅을 사서 보르변에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여기 시도회님들, 이사님들과 2차 간담회에서 좀 얘기 좀 더 나누고 국회 포럼하고 그때 그 후에 2차 간담회 한 번 더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기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부 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일부 시의원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인지는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준비는 못 해왔지만 제가 원십창 이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느꼈던 부분들 좀 같이 섞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에 의회에서 국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원심창 지금 전시관을 그때 제가 상임위 의원으로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당시에 이제 1억이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1억이 시작하면 2번 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저렇게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겁니다. 불과 수년 만에 이제 다시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리는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부지에 대한 어떤 뭐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어떤 확장이 됐든 유물이 뭐 이렇게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없게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 이야기가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영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과에서 시설 부지로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기념사업회도 다 내용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영산 공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후에 뭐 어떤 뭐 다른 의지를 들여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CPX 훈련장 같은 경우 저희가 반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정화에 대한 부분, 환경 평가를 마쳤는데 환경을 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원인 제공 누가 있고 누가 이거를 정화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국방부랑 그 주한미군과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저희 지금 그 평가단, 환경 그 평가단에서 관련자들이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논의가 되면 이제 정화 활동이 들어가겠죠. 부지가 20만 600제곱미터예요. 한 6만 평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심창 우리 그 의사님께서 부영산에서 3.1 만세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부영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 산이 안 되면 그 주변에 어떤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CPX 훈련장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 역사박물관 금액이 지금 예산이 편성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6만여 평이 넘는 부지 안에 저희들이 지금 공원과 역사박물관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됐을 때 저희가 CPX 훈련장처럼 공여구역 반환에 대한 이 관련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투입이 이 반환받는 부지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박물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딱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종결이 될 걸로 저희들 보여지고 그 안에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건 저희들이 뭐 지금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부지 매입과 지금 그 사업비가 9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922억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부영산이 1차가 될 건지 아니면 CPX 훈련장이 이 부분의 역사박물관에 설계에 담아서 같이 들어갈 건지 저희들이 좀 의견을 이사님들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뭐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새로운 시장이 뭐 이렇게 선출이 됐을 때에 그리고 시의원들이 선출이 됐을 때에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풀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이 사업 준비 과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기탁이었는데 기증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제출된 서류가 없어요, 시에 지금. 기증이라는 제출 서류도 없고 기탁되어진 물품 가지고 임대된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박물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시가. 왜 언제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증이라고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시에 확인했을 때는 기증이라는 문서상에 어떤 것도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첫째 명확히 돼야 되고 또 다음 부분은 뭐냐면 검증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이 검증이 과연 얼마까지 어디까지 됐느냐. 지난번에 1억 2천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그게 그 용역 가지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처지일 겁니다. 제가 그
용역 보고 결과는 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 전후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검증되어진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이 기증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그래야 박물관 건립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박물관 단계로, 건립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부용산이 됐든, 부용산 지금 공원과에 대개면 저희 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에 대한 CPX 훈련장, 저희가 역사박물관 안에 저희의 부지를 마련해서 들어갈 건지, 6만여 평 넘는 부지에 그 부분이 됐든 부용산 부지가 됐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증의 부분이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객관화되는, 저희끼리는 이 검증 됐죠. 저희는 충분히 됐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히 검증의 그 절차를 좀 더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도 안 됐지만 이렇게 이게 좀 선행돼야 저희가 원심창 의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회장님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탁으로 지금 1차 평택시에다가 임시기념관을 그렇게 받았고 그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그 통일부 강창만 대표님한테 기증으로 바꿔서 문서를 갖고 있는데 제가 평택시에다 안 내느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기념사업회가 평택시와 지금 연계를 중간에 했는데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유무를 맡겼는데 그 기념관 지금 전시회에서 상당히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이제 곤란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이제 기증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빨리 이제 플랫 빨리 평택시에다가 기증서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기증으로 또 받아놓은 건 있으니까. 그리고 제2의 유물이 또 제가 2월 초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은 확보를 받았고, 이미 그때 저쪽 임시기념관 했을 때도 유물이 많아서 저 기념관 명칭을 달아주셨어요. 사실상 평택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저희들은 이제 역사 자료 이런 문제로 같이 포함하는 간담회 이제 정해야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진짜 사실 오늘 뭐 어떤 토론회도 아니고 뭐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준비해온 부분들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기탁이 아니고 기증으로 해서 문서를 제출해야 돼만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임시기념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이제 공공성 검증이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또 수요하신 실증 검증이 된 부분이고, 또 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신축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은 간담회니까 앞으로 이제 토론회를 통하든 아니면 이제 국회 토론회도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에서도 우리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좀 정해야 될 게, 이 이사님들께서 좀 정해 주셔야 되는 게, 신축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세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훼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확장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금의 힘을 좀 모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이사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 자리는 1차거든요. 저희가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 가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마이크도 갖다 드릴게요. 그냥 예, 이사학교는 한국대학의 김명수입니다. 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검증 부분에 예, 그 자료에 대해서 검증 한번 참여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 기존 자료에서 독립운동의 독립운동 부분보다는 민단에서의 활동과 통일운동 부분이 더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보완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서 상당히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거기에 좀 더 추가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개념을 진짜로 사실 이전까지는 전시관이었고 이것을 기념관으로 할 것이냐 박물관으로 바꿀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전시 단계에서 기념관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료에 대한 지금 말하는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관할 시설 이거 준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발표하셨지만 너무 자료가 관리를 너무 부실하고 지금 진짜 도난과 수장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집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한 가지 제가 이 오이셔 선생에 관련해서 제가 박사 논문이 그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다른 부분들로 자료를 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례를 제가 이회영 기념관과 서울의 이회영 기념관과 문경의 박열 기념관을 제가 관여를 한 바가 있고, 근데 제일 실패한 경우는 저기 정읍에 있는 백정기 선생 기념관입니다. 그 같은 동시기도 한데 백정기 기념관은 건물만 크고 자리는 좋고 굉장히 건물은 크고 넓은데 그건 전시만 해놓은 상태고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제대로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와 국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문경의 박열기념관은 도와 시가 협력을 해서 또 그 자료를 저희가 일본 가서도 굉장히 추가 수집을 해서 지금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와 그리고 박열뿐만 아니라 가래포 있고 후세다츠씨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자료를 상당히 잘 충실하게 모은, 그래서 매년 거의 관람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 모델을 좀 우리가 일단 그냥 그쪽 모델을 좀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도의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장소는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단순히 전시만 할 것인지 앞으로 그걸 평택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박물관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렇다면은 박물관이라 한다면은 분명히 시설도 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런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관장 비롯해서 핵심이 사실은 학예사예요. 단순히 법문만 잘 듣고 뭐 시설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시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저희 평택시의 청소년들한테 미래 교육의 가치로서 해주고 그것을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 더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집중해서
거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이게 미래의 가치가 있지 그냥 돈만 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남편들은 지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아나라.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운영학에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른 지금 나중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기념관하고 박물관을 혼용해서 이게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박물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원심창 의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위주로 가야지 저희는 박물관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돼요. 근데 교수님이 계속 그런 박물관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왜 이렇게 지금 이중 노선으로 가시나 그런 의구점이 들고요. 저희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현욱 도의원님, 그 다음에 이경 우리 대표 의원님, 김승겸 시의원님, 저희 시의원님 아주 잘 오셨고 진짜 어색한 자리에 아무런 인포메이션 없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네 분 다 어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이미 이정표나 어떤 지름길을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CPX 역사박물관 쪽에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922억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확보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 정일구 시의원님 아주 명쾌하게 알고 계시던데 해서 우리가 그 계획도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 확보도 할 수도 있고 뭐 윤호 학위사도 모셔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올해 2026년에 뭔가 이렇게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의견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계신 그래요? 내가 이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마이크 갖다 아니 뭐 앉아서 얘기해도 되나요? 위치가 커가지고 뒤에 분 안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장소 얘기하고 운영 얘기하고 관리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추진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되고 추진 실체를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의견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무항장할 때 무항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지금 뭐 이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뭐 시의원 도의원들 계시고 평택 시하고도 이렇게 있지만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추진의 실체를 그 추진 동력을 일단 구축을 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맞는 대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딱 목표는 기념관으로 정해놨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내부적인 그런 추진 동력 그리고 추진 실체, 추진 방향 이 부분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사료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 건립 시점까지 이 사료를 어떻게 건전하게 제대로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평택시가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 원심창 의사에 대한 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면 그 앞단에 필요한 준비 단계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지 결과론적인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서로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나 시가 좀 예산이나 조직이나 전문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창배 상임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좀 매우
뜻은 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여기 공장 전 시장님도 그렇지만 사실 뭐 벌써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 저쪽 시내에서 안정이 그 들어오는 쪽으로 원심창로라고 해서 그 도로가 결정된 지도 벌써 거진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흡한 거는 물론 이 기념사업비도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그 현재 그 저희 뭐 팽성읍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평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러한 신축기념관 내지 아까 좋은 말씀도 이런 유물이나 그런 자료에 대한 그 보관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 범 시민적인 어떤 모금 활동을 하든 해서 조금 먼저 저희들이 자발적 행동이 먼저 있은 다음에 시에 사실 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뭐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평택시에서 현재 지금 저희 팽성에도 현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지금 신축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절관 내지. 그래서 현재 지금 팽성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사실 이제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글로 다 옮겨가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현재 그 팽성의 시립 도서관이 아마 영어교육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념관 현재 지금 그 래프송원이 기념관이 협소하고 너무 또 시민들이 방문하기 사실 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면 현재 이전하는 그 시수의 건물에 또 해서 뭐 여기 지금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타당 정도를 해봐 주셔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전을 한 다음에 뭐 정 의원님이 사실 뭐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택상의 역사 박물관으로 이게 뭐 건물을 제조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수년에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원시장 그 기념관이 이전할 수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 거를 좀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분들한테 좀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념관 측에서는 범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원시장 의사님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인대 안정 선생님과 그 이 원시장 의사님에 대해서 또 알리는 차원이라고 본다고 보면 조금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 기념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그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 시민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정한 전 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면 안 된대요. 마이크 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 아까 그냥 육성으로 하셨어. 선거 내용 아니면 괜찮아요. 선거 얘기하면 공재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지한 토론을 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아까 김창배 회장님 얘기했듯이 원심창 로를 그때 지정을 했어요. 그때 부대 앞에서 행사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것 같고 여기 평택시 관계자나 문화원 관계자 참석했나요? 저희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시도위원님 의견을 듣고요. 그래도 신축기념관 건립간다면 최소한 문화원이나 공직자는 배석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가 분분하게 나왔는데 첫 단계는 일단은 시에서 문화원에서 용역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장소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증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했듯이 책자도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문화원이나 평택시 관계자는 배석을 해서 간담회에서 시의원들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검토를 해서 문화원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로드맵이 짜여져요. 그래야 종합적인 용역이 진행이 돼야 재원대책, 장소, 또 평택 시민들의 의지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지만이 기념관 그 예산 많이 들어가요. 매년 내가 보니까 단톡방에 보니까 원영재 회장님만 급해. 그리고 뭐 조만간에 일본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에요.
향후에 국비를 받아서 평택시 예산하고 매칭이 돼서 건립할 거라면 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와서 유물 있으면 기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면 이거 오래 못 가요. 항상 우리 회장님은 문화원이나 공직자가 배석이 돼서 공식적으로 유물을 인수를 하고 나중에 뭐 기증이니 기탁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역할이 커요, 사실. 지금 뭐 기념관도 임시로 만들어놨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놨으면 최소한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배석을 해야 되고 또 일본 가실 때는 문화원이나 공직자가 배석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 공적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기념관 건립하는 것도 평택시에서 관심을 갖고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장님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김재강 이사님. 김재강 이사입니다. 저는 배우는 자세로 오늘 좀 왔는데요. 신임 이사로서 이제 김재강 이사님이나 시의원 지금 많이 배우고 조진구 시의원님의 절차나 이런 것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그 이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상이 드냐면 뭔가 통일된 뭐가 없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해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원심차 원영재 대표님 가끔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정말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사실 제가 이사가 됐고 행사에서 참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들 오신 이사님들이 다 생업에 계시고 사실 참여하기가 되게 힘든데 가정에서 오신 거고 내가 그 아마 원영재 대표님의 그 마음과 그게 간절함이 여러분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신 누군가 시장이 되신다면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평택의 스피릿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1번으로 원심창 의사를 뽑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왔어요. 작년에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 마음도 왔고 그 엄청나게 그 마음이 시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웠고 하나를 배워드리고 하나 교수님한테도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 들었던 용어들이 생소하지만 그거 이제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기념관이냐 전시관이냐 박물관 이런 게 나왔는데 아까 그 전시관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죠? 그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기사를 봐도 원심창 기념관이지 현재 평택시에서는 기념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라는 데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평택에 어떤 보훈 관련 시설이 있는가? 이게 이제 현충과 관련된 거 독립관계인 게 있는데 그 평택에 그 독립운동 현충시설이 3개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가 원심창 의사 동상 성동초등학교에 지금 계시죠. 근데 성동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그리고 그 평택 3.1운동 기념관이 공간이라 해서 아산만에 있는데 아산만에 있는데 사실은 비활성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몇십억 들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민세 아정 선생님 생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개가. 또 하나를 찾아봤어요. 기념관을 쳐봤어요. 평택에는 독립운동 관련된 기념관이 없어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 공식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으로 평택에는 독립운동 관련된 기념관이 없다. 이거는 그냥 태광살이하라고 1억 예산 들여서 말 그대로 기념관이 아니라 그 전시관을 하는 조그만 국방사를 5년 동안 하세요. 5년 후에는 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계신 이사님들이나 대표님 그리고 모두 공감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도 원심창 의사에 대한 그 교육을 평택시에서 시켜야 된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뭐 예산을 받아서 그 원심창 의사 연구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원심창 의사의 스피릿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부터 가야 돼요.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 문화 철학이 있는데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 정신, 스피릿 하면 원심창 의사
이게 딱 가슴 속에 올 수 있게 평택 시민, 5만 시민들에게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초석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축이 아니거든요. 대표님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저 프린터 잘못하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전 증축 그쪽이거든요. 그게 맞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처음 알았을 때 조금 이번에 구체를 좀 느낀 게 빠르게 가려면 아까 CTX 훈련장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에 계획안에만 들어간다면 현실 가능성 이게 그냥 진행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새로 출마한 시장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하구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공약에 원시창의사 기념관을 내가 하겠다라고 다 공약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전해주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저의 마음과 성별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꼬리 물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저는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도 되지만 민세 안재영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고덕 쪽에 어마어마한 평수에 몇백억 들여서 민세 안재영 기념관 이미 다 실시되고 있어요. 근데 평택시에 운동가에 관련된 기념관이 있다. 그거는 검색을 아니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혼영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이 이러지 않습니까? 전시관이 제일 적은 개념입니다. 박물관은 100제곱미터의 유물이 100점 이상이 있으면서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 게 박물관이고요. 거기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가멸의 개념이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하고 기념관은 생각 자체가 틀리고요.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묶을 수 있는데 전시관은 소규모다. 네, 이렇게 어떤 개념 정리를, 용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사입니다. 김수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좋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분들께 다 같이 한번 박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8번까지 왔는데요. 자유토론하고 의견을 9번까지를 지금 자유롭게 다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요. 좋은 말씀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신축관이냐 뭐 이런 기념관이냐 얘기가 다 의견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거의 보니까 저희 향후 계획까지 넘어갔습니다. 10번까지 넘어갔고요. 종합정리가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또 중간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점심 식사는 다 같이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오시면 항상 기념사업회는 식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다 같이 또 식사 자리를 새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장소 설정에 대한 안은 아까 나왔듯이 CPX나 뭐 부용산이 안 되면 주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솔직히 사목장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기념관 규모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는 작은 사이즈지만 저희가 크게 본다 그러면 박물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시도의원님하고 국회 가서 저희가 이런 논의한 내용을 전부 책에 실어서요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실 때 저희가 열심히 간담회 요청하고 아까 공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시청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약소하게 한 거는 이사님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요. 시의원님들도 인사하고 이런 자리 1차 미팅식으로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립 추진 대한 공동 의지하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시도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타당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폐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 자리가 또 다음에는 언제가 열릴지 모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다 같이 한번 여기 나오셔서 요 뒤로 해서 단체 촬영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천천히 조심해서 나오십시오. 앞에.